안녕하십니까. 수도권투데이 정병진입니다. 잠시 후 중계될 박근혜 대통령 대국민 담화 앞두고 전문가들의 전국 분석 조금 더 길게 받았습니다. 늦게 시작한 점 청취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합니다. 자, 버스는 버스 우리 생활 깊숙이 스며든 고마운 대중교통수단이죠. 그만큼 버스 운전기사 나아가 버스 운송 사업자들은요, 국민 다수를 상대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회사를 운영해야 할 겁니다. 자, 특히 안전에서만큼은 부족함이 없도록 비상망치 설치부터 운전기사 안전교육까지 더 큰 관심을 기울여야 할 텐데요. 잠시 후 이런 노력들을 총괄하고 또 장려하고 있는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박근호 전무이사 스튜디오에서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자, 대중교통과는 또 다른 차원에서 우리에게 정말 소중한 분들이죠. 소방관입니다. 경기도가 내년부터 소방관 숫자를 연 500명씩 늘린다는 소식, 오늘 앵커가 주목한 수도권 뉴스입니다. 2020년까지 매년 500명씩이고요. 2,300억 원을 들여서 인력뿐만 아니라 장비, 근무 환경 개선, 의료 서비스 혁신 등 6개 분야를 개선하겠다고 경기도는 밝혔습니다. 지난 9월 1,300만 인구를 돌파했죠. 소방관이 더 늘어나는 만큼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우리 경기도민들 생활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오늘 금요일입니다. 첫 곡은 맨프레드 맨의 노래 준비했고요. 두와 디디 출발합니다. 음악과 수도권 뉴스가 한방에 수도권 전문 방송 수도권 투데이. 투데이 포커스.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박근호 전무이사를 직접 스튜디오에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입니다. 이게 뭐 일반인들은 사실 잘 모를 수 있거든요. 어떤 곳입니까? 예, 우리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서 국토교통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그 단체입니다. 네. 이제 주로 하고 있는 그러한 그 역할들은 그 버스 운송 사업의 공익성을 구현하고 버스 운송 사업자 상호 간의 협조 체제를 강화함으로써 운송 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법정 단체입니다. 우리 연합회의 구성은 전국 16개 시도 조합과 고속버스 운송조합을 회원으로 하고 있으면서 현재 520여 개의 업체 4만 5천여 대의 노선버스가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굉장히 그 전국 단위인데 이게 시내버스, 시외버스 사업자들 다 포괄하는 조합인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시내버스, 시외버스, 고속버스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시내버스, 시외버스, 고속버스까지. 예. 그래요. 자, 그런데 많은 분들이 또 버스 하면은 떠올릴 법한 최근에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예. 10월 13일이었는데요. 10명이 아까운 목숨을 잃게 된 경부고속도로 관광버스 화재 참사. 참 이거 관련해서 시민들의 여러 가지 우려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중에 하나가 그 당장 탈출할 수 없어서 비상망치가 있었으면 유리를 깨고 어떻게든 좀 나갔을 텐데 너무 그 경황도 없을 뿐더러 잘 찾지를 못했다. 이런 지적들이 있었어요. 뭐 비상망치 그 비치해야 되는 그런 개수, 뭐 소화기 관련된 규정 이런 것들도 지금 마련되어 있을 텐데 어떻습니까? 네, 현재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그 기준에 관한 규칙에 그 승차 정원이 30인 이상의 자동차에서는 그 탈출을 위한 그 자동차 유리를 깰 수 있는 장구, 즉 비상망치를 4개 이상 설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아울러서 그 소화기의 경우에도 승차 정원 16인 이상의 승합 자동차의 경우에는 2개 이상의 소화기를 설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뭐 그 위치 같은 것들은 따로 정해져 있는 건가요? 보통 그 차량마다 내부 구조가 다르고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그걸 획일적으로 뭐 비상망치를 두는 위치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승객이 사용하기 쉬운 위치를 고려해서 현재 버스 내부 그 앞쪽 좌우 각각 1개씩 그리고 뒤쪽 좌우 각각 1개씩 모두 4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예. 이것은 이미 그 자동차가 출고 당시에
설치돼서 나오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 운전하다 보면은 이번 그 사고도 마찬가지지만 운전자가 이제 속도를 줄이기 위해서 긴급한 상황에 그 오른쪽으로 운전하다가 붙인단 말이죠. 그러면은 출입구가 오른쪽에 있기 때문에 그쪽이 막혀버립니다. 그러면은 그 안에서 밀폐되어서 예, 예. 이 비상망치로 급하게 유리를 이게 또 바로 깨지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뭐 이번 사건이 나오면서 뭐 비상문이라고 할까요? 이제 비상문 같은 것도 좀 설치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목소리도 나왔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런 부분들은 현재 그 관련 규정에서 명시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은 현재 그 제도 개선을 통해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사실 좀 필요하다고 보세요, 그런 것들. 어떠세요? 그거는 이제 두 가지 사항으로 살펴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런 그 안전의 여러 가지 사항들이 제대로 지켜진다고 한다면은 그 충분히 그런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예. 다만 이번 사고와 같이 이제 그 출입문이 완전히 막혔을 경우 대비해서 맞아요. 반대편에 이 비상 탈출을 위한 비상문? 비상문 설치에 대한 검토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요. 이런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일단 1차적으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운전기사들이 이제 사고 시 대처 요령이랄지 비상망치나 소화기 같은 안정장치의 사용 방법, 위치 이런 것들을 좀 안내방송도 잘하고 이렇게 잘 지키면은 될 것 같은데 실제 그런 지침들이 있는 것 아닙니까? 잘 지켜지고 있나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령에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안내를 해야 되는 그런 규정들은 사실상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경부고속도로 관광버스 화재 사고를 계기로 해서 네. 정부에서 안전대책 강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우리 연합회에서는 먼저 고속버스의 경우에는 승객의 비상시 탈출 요령이라든가 예. 비상망치와 소화기의 위치 그리고 사용 방법 등을 포함하고 있는 그런 동영상을 제작해서 현재 고속버스 내에 설치되어 있는 모니터를 통해서 현재 안내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모니터가 그런 동영상을 시연할 수 있는 그런 모니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시외버스의 경우에는 맞아요. 그런 것도 있어요. 예, 그런 경우에는 현재 그런 안내 내용을 음성으로 녹음해가지고 현재 방송을 하고 있고 또 그렇지도 못한 경우에는 현재 직접 운전 종사자가 육성으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참 운전 종사자, 기사님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뭐 이런 교육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잘 지켜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예. 이거를 위해서 좀 불가피하게 제재가 필요한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뭐 이와 관련해서 좀 진행하는 게 있나요? 예, 그런 부분들은 이미 제도상으로는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신규로 채용되는 운수 종사자는 교통안전 수칙이나 응급처치 방법에 관한 그런 과목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신규 교육을 16시간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또한 기존 운수 종사자의 경우에도 매년 또는 경년 단위로 이러한 교육을 받아야만 됩니다. 또한 현재 업체는 자체적으로도 매월 이런 안전 교육을 시키고 있고요. 이와 아울러서 운수 사업자의 경우에는 운수 종사자가 이러한 교육을 받는데 필요한 조치를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고요. 네. 이러한 교육을 받지 않냐는 운수 종사자에 대해서는 운전 업무에 종사하게 해서는 안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운수 사업자의 경우 사업 정지 또는 노선 폐지나 감차 등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 예. 자, 지금 여러분께서는 전국 버스 운송 사업 조합 연합회 박근호 전무이사와 함께 하고 있는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참 이제 여러 운송 사업자들을 전체적으로 좀 관할하고 조합한 그런 연합회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부의 그런 발표, 어떤 제도 이런 것들을 이제 사업자들에게 잘 설명하고 같이 좀 잘 이루어질 수 있게끔 중간 가교 역할을 해주는 게 참 중요하다 싶은데. 네, 맞습니다. 사실 국토교통부가 지난 8월이었나요? 대형 상용 차량 첨단 안전장치 장착 시범 사업을 시행을 했습니다. 발표를 했는데 이게 좀 잘 추진이 안 되고 있나 봐요. 어떻습니까? 현재 정부에서는 이런 신규 차량에 대해서 첨단 안전장치를 부착해서 출고하는 그런 내용으로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예.
사실 이 장비가 너무 비쌉니다. 고가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버스 업계에서는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예. 이에 대해서 우리 연합회에서는 정부에 그 재정 지원을 요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첨단 안전장치, 정부가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장착해야 된다. 어떤 장치인가요? 간단하게 좀 소개 좀 해주시죠. 예, 첨단 안전장치라고 하는 것은 차선 이탈 경고 장치하고 네. 자동 비상 제동 장치를 일단 말할 수가 있겠는데 차선 이탈 경고 장치라고 하는 것은 차량이 좌우 깜빡이 없이 차선을 이탈하게 되면 운전자에게 경고해서 사고를 예방하는 그런 장치이고요. 예. 자동 비상 제동 장치는 어떤 충돌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자동으로 제동 장치를 작동해서 충돌을 회피하는 그런 그 장치가 되겠습니다. 예, 뭐가 있으면은 그 자동으로 좀 너무 근접거리 왔을 때 급정거할 수 있게 하는 장치랄지 이런 것들. 지금 말만 들어도 사실 이게 비용이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의 좀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입장을 갖고 계시고, 뭐 시민들의 안전을 생각한다면 참 중요할 것 같은데, 또 관련해서 많이 나온 김에 여쭤볼게요. 아무래도 버스 사업하시는 분들의 어떤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면은 참 적자도 심각하고 어려움들이 많다고 하는데 가장 어려운 부분이 뭡니까? 일단은 그동안 공공요금이라든가 물가가 상승한 부분도 있었고요. 예. 그다음에 시외버스 요금, 일반적으로 요금이 2013년도 3월 달에 한번 조정된 이후에 현재 3년이 훨씬 넘었는데도 아직까지 운임이 동결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리고 버스 운송 사업 그 자체는 노동 집약 산업이다 보니까 운수 종사자 중 인력이 많이 필요로 하는 그러한 산업인 것이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운송 원가의 한 60% 이상의 인건비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빈해서 또 인건비는 꾸준히 그동안 인상해 왔고 버스 차량도 계속 상승해 왔습니다. 그와 반면에 이용 승객은 또 감소하고 있는 그런 상태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업계에서 적재가 발생하고 경영상 어려움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네. 이런 어려움들이 지금 있는데 이런 부분도 어떻게 좀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신지요? 이 부분은 업계 내에서만 해결될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예. 이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해결을 돼야 될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결국에는 국민의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서는 그만한 비용이 투입이 돼야 되고, 그런 비용이 투입이 되면은 운송 원가가 상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운송 원가가 상승이 되면 결국에는 운송 요금이 이제 인상이 돼야 되는데, 결국 그런 부분들은 업계에 자율적으로 해결될 그런 사항은 아니고, 관계기관과 서로 계속 협의를 통해서 그렇죠. 운송요금 인상, 그다음에 업계에서 자율적으로 해야 될 사항 또는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또 여러 가지 설치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 함께 논의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운임요금의 현실화가 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인데. 현실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입니다. 시내버스, 시외버스 다 포함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네, 운임요금. 이것도 국민들이 직접적으로 이용하는 요금이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되게 민감한 문제여서 그렇습니다. 관계 당국과의 좀 긴밀한 협조가 좀 필요해 보이고 여론에 대한 동향도 정확하게 좀 파악할 필요가 있겠고요. 물가 수준도 체크해야 될 것이고 참 복잡한 일 하고 계시네요, 우리 이사님. 아무래도 아까도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운송사업 그 자체가 공익성이 상당히 큰 부분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와 또 한편으로는 또 이게 사익도 어느 정도 보장이 돼야 되는 그런 부분이 것이 지금 놓여 있는 현실입니다. 그 안에서 이제 어떤 전적인 중심을 좀 잡아 주셔야 되니까 참 책임이 막중할 것 같습니다. 요즘에 같은 경우는 확실히 버스 기사님들이 친절해졌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가운데 간혹 난폭 운전하는 버스나 혹은 서야 될 때 사람들이 잘 이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서지 않고 그냥 지나치는 그런 버스들도 간혹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보완점이 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우선 대중교통 수단인 노선버스는 운행 시간을 준수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와 아울러서 버스는 정시성도 매우 중요하고요. 그런데 이 버스 운행은 철도나 지하철 또는 항공과는 다르게 교통 환경, 즉 도로 여건이라든가 또는 교통체증에 큰 영향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가장 큰 것이 버스 전용차로
버스 전용 차로를 확대하거나 네. 또는 버스 도착 안내 시스템을 더욱 확충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런 장치들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자, 이제 2016년이 이제 마무리가 다 되어 가는데, 이제 11월이거든요. 달력이 2장 남았습니다. 예. 자, 이제 전체적인 그 버스, 시내버스, 시외버스를 좀 총괄하는 그런 조합연합회의 이사로서 마무리 계획, 올해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가, 내년은 어떤 목표로 달릴 것인가, 이거 좀 정리해 주시죠.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그 대중교통 수단인 버스는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국민의 그 발입니다. 또한 국민의 가장 친숙하고 가장 기본적인 교통수단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그 버스 산업의 발전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직결된다고 하겠습니다. 네. 이런 측면에서 2016년도에 우리 연합회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내년에도 안전하고 편안한 운송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안전, 그리고 무엇보다 그 이용하는 승객들의 서비스 편의를 위한 노력들, 예. 사업자들에게 많이 좀 주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요즘에 뭐 지하철도 그렇고 다른 교통수단들에 대한 이용, 이런 부분들도 있다 보니까 그런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 어떤 고민들 해야 될 것인가, 아마 지금 말씀해 주신 그 신년 계획에 다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 연합회 박근호 전무이사였습니다. Good morning, ladies and gentlemen. 저희 버스는 당신의 출근길을 바꾸기 위해 경기도가 처음 선보이는 굿모닝 2층 버스입니다. 서서 가시는 분이 없도록 2층까지 70여 개의 좌석이 준비되어 있으니 편안하게 착석하시고 모든 좌석에 안전벨트를 착용해주세요. 휴대폰 충전이 필요하시면 좌석에 비치된 USB를 이용하시고 책 읽으실 땐 독서 등을 켜주세요. 오늘도 저희 굿모닝 2층 버스를 이용해주신 승객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의 출근길을 바꾸다. 경기도 굿모닝 2층 버스. 출근길도 굿모닝. 문의 031-120. 떡 본 김에 제사 지낸다고요? 넘어진 김에 쉬어간다고요? 보험이 있는데 이왕 이렇게 된 거 여기저기 선 좀 보면 어떠냐고요? 여기서 이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2016년 9월 30일 보험 사기 방지 특별법 시행. 보험 사기 예방 프로젝트. 여기서 이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금융감독원, 손해보험협회,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가 함께합니다. 2,500만 수도권 청취자를 위한 모든 소식이 한자리에.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네, 2부에서는 수도권이 콕 찍은 오감만족 지역축제, 군산서천 금강철새축제로 가보고요. 중국어도 배웁니다. 그 전에 광고 듣고 인천시 행정탐방 같이 떠나보시죠. 신세경입니다. 세계를 놀라게 한 아웃도어 기술이 대한민국 기술이란 사실 알고 계셨나요? 심장을 기록하는 기술, 야크온 P. 체온을 조절하는 기술, 야크온 H. 블랙야크의 혁신이 아웃도어의 혁신을 이끌어갑니다. 세상은 문 밖에 있다. 블랙야크. 서울, 경기, 인천 찍고! 수도권 정부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수도권 행정탐방. 자, 인천시입니다. 인천시 김석철 방송팀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인천시가 고용노동부와 협력을 해서 취업 성공 패키지를 추진한다. 이런 소식이 있네요. 네. 예, 지난달 10월 31일에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과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은 취업 성공 패키지 참여 청년 취업 지원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미취업 청년의 취업 지원을 위해서 함께 나서기로 했습니다. 네. 이번 협약은 고용노동부가 제공하는 취업 성공 패키지를 기본으로 인천광역시가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방식인데요. 지원 대상은 고용노동부 취업 성공 패키지 3단계에 참여하는 인천시 거주 만 18세 이상 34세 미만 청년 7천여 명입니다. 지원 유형은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저소득층 취약계층 청년 4천여 명에게는 구직 활동비를 월 20만 원씩 3개월 동안 지원하게 되고요. 취업 후에 고용보험을 3개월 이상 유지하고 있는 일반 청년 3천여 명에게는
취업 성공 수당 20만 원이 지급됩니다. 네. 이처럼 우리 시에서는 적극적인 취업 의지를 가진 미취업 청년들에게 구직에 필요한 직접 비용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중앙정부의 동의를 얻어 추진되는 전국 최초의 청년 일자리 정책으로 국가와 지방이 협력해서 시너지를 내는 합리적인 복지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 청년들 취업이 워낙 어렵다 보니까 이렇게 지자체별로 참 다양한 청년 지원 방안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 네. 인천시 같은 경우는 향후에 더 추가적인 계획이 있는 겁니까? 네. 앞으로 인천시는 취업 성공 패키지 사업과는 별개로 새로운 청년 일자리 정책도 추진하고 있는데요. 네. 한 방안으로 청년 인턴 사업을 대폭 확대하고요. 제물포 스마트타운에는 청년들의 진로 설계를 지원하는 청년 상상 플랫폼을 조성해서 능동적인 고용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중국 텐진시인가요? 인천과 네. 텐진시 간의 어떤 교류 협약을 유정복 시장이 체결하고 온 것 같은데 이것도 좀 알려주시죠. 네. 지난 3일에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은 왕동평 텐진시장을 예방하고 인천과 텐진시 간의 경제 분야와 인문 분야 교류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어제네요. 네, 그렇습니다. 텐진시는 우리시 최초의 자매 도시이자 중국 베이징의 경제와 상업, 무역과 금융, 산업 등 각 분야의 발전을 주도하고 있는 도시인데요. 특히 텐진시의 비나이 신구는 중국 정부가 광동 경제특구와 상하이 푸동 신구에 이어서 중점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제3의 신특구로 최근 성장세가 뚜렷한 도시입니다. 네. 이번 협약을 통해서 양측은 앞으로 투자 유치뿐만 아니라 지식 기반 고부가 가치 산업과 금융, 의료, 관광, 레저 도시 건설 등 다양한 영역에서 자본과 프로젝트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군요. 지속적인 교류 다방면으로 좀 이루어지면 좋겠고. 자, 그리고 날씨가 점점 추워지는 걸 보니까 이제 김장철이 다가왔는데 인천시에서 김장 채소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대책을 마련했다고요? 네. 인천시는 본격적인 김장철을 앞두고 김장 채소의 원활한 수급과 가격 안정을 위해서 올해 김장시장 개설과 함께 수급 안정 대책을 마련했는데요. 네. 올해 김장 비용은 배추 20포기, 4인 가족 기준으로 30만 6천 원으로 지난해와 비교해서 2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원래는 올여름에 유례없는 폭염으로 인해서 작황이 부진했고요. 김장 재료 물가가 상승했기 때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인천시는 다음 주 월요일인 11월 7일부터 오는 12월 6일까지 한 달간을 김장채소 수급 안정 대책 기간으로 정해서 네. 이 기간 동안에 인천시와 군구 그리고 농산물 도매시장 두 곳에 김장 대책 상황실을 운영하고 농산물 도매시장의 개장일과 또 영업시간도 확대 조정해서 운영합니다. 그리고 도매시장에서 거래되는 무, 배추 등 김장철 성수품의 공급량을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 10% 늘린 14,600여 톤으로 확대 공급할 예정입니다. 네, 인천시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석철 방송팀장이었습니다. 자, 중국어를 하루하루 쉽고 재밌게 배울 수 있는 시간입니다. 다 함께 중국어 대한민국 대표 중국어 강사 문정아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大家好, 정병진 아나운서 早上好. 반갑습니다. 좋은 아침이에요. 네, 좋은 아침입니다. 아, 정말 요즘 낮밤 추운데 이것들 있으면은 이겨낼 수 있습니다. 네, 든든하죠. 전기장판이 电탄. 맞아요. 电탄. 이거 틀어. 开电탄. 이런 표현이었고요. 그리고 온돌방 있는 집 참 좋잖아요. 아랫목 따뜻하고 후어캉우. 맞아요. 후어캉우라고 했었죠. 온돌방입니다. 참고하시면 좋겠고. 네. 아니 근데 중국에 네. 우리의 찜질방 비슷한 개념의 그런 사우나? 찜질방 그런 게 있다면서요? 네, 맞아요. 예전에는 네, 사실이에요. 예전에는 사우나 개념만 있었는데 네네. 한국식 찜질방이 좀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거실에 이렇게 남녀 다 구분 없이 같이 달걀도 까먹고 식혜도 먹고 이런 분위기에 그렇죠. 공간이 생겼다는 거군요.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처럼 달걀 먹는 곳은 있긴 있는데 네네. 식혜는 없죠. 아, 그래요? 중국이니까. 그건 뭘 먹으려나? 중국식 간식거리들 그런 거 좋습니다. 먹죠. 그러면은 중국식 찜질방 표현도 좀 배워보도록 하죠. 네, 그럼 오늘은 찜질방 가봤나요? 라는 표현을 배워볼까요? 좋아요. 네, 우선 가다라는 뜻의 단어는 취가 있고요. 취. 뭐뭐 한 적이 있다라고 하려면 꾸어. 꾸어. 그래서 취구어.
취구어. 라고 하면 가본 적 있어요 라고 할 때 뒤에 문장 맨 마지막에 마만 붙이면 되겠죠? 마. 네, 취구어 마. 취구어 마. 네, 요 사이에다가 사우나 개념의 그 찜질방. 네. 쌍나팡. 쌍나방. 사우나 같은데요? 쌍나방. 그렇죠. 사우나 방 이렇게 발음하는 것 같죠. 아, 사우나방. 네. 이 핀란드어 사우나의 중국식 발음을 중국어로 아. 쌍나라고 하고요. 쌍나. 그리고 방, 집이란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를 팡 이렇게 발음해요. 팡. 그렇죠. 팡. 쌍나방. 네, 한 번 더. 쌍나팡. 쌍나방. 그래서 출구엄마 가본 적 있어요를 붙이면 출구어 쌍나팡마. 취구어 쌍나방마. 네, 여기서 쌍만 주의하시면 돼요. 네. 쌍나방마. 네, 잘하셨어요. 한 번 더. 출구어 쌍나팡마. 취구어 쌍나방마. 네, 이렇게 표현하면 찜질방이죠. 참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찜질방 가봤나요? 이런 표현이 됩니다. 좋습니다. 아, 참 사우나방 이런 느낌이어서 쌍나방. 이 찜질방이라는 표현들 네. 기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이 시간에 또 만나요. 再见. 再见. 아, 쌍나방 9343번님 찜질방 얘기 들으니까 뜨뜻하게 몸을 좀 지지고 싶어요. 이렇게 문자 주셨는데요. 이렇게 좀 싸뜩해지고 추운 날 찜질방 가면 참 좋죠. 샵 0945번으로 여러분께서 배우고 싶은 표현 언제든지 넣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참여해주시는 분들께 문정아 리듬 중국어에서 온라인 수강권 드립니다. 운수대통 만사형통 통통 메시지 코너는 누구에게든 다 열려있거든요. 여러분의 목소리를 주저없이 담아 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추운 겨울에 특히 무릎 아프신 분들 정말 이 소식 유용할 것 같습니다. 무릎 관절염 때문에 아파서 외출도 힘들고 잠도 자기 힘들지만 수술비가 워낙 비싸서 치료를 망설이시는 어르신들이 꽤 많거든요. 자, 대한노인회 노인의료나눔재단이 보건복지부와 함께 오는 12월까지 총 2,600명의 어르신들께 무릎 관절염 수술을 받으실 수 있도록 수술비를 지원해드린다고 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만 65세 이상의 퇴행성 무릎 관절염 어르신이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고요. 부담이 많이 되는 간병까지도 무료로 지원된다고 하니 연락하셔서 혜택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인이 아니더라도 가족이나 이웃 등 다른 분들의 대리 신청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12월까지니까요. 여러분들 지금 어서 서둘러서 관련 있으신 분들 연락 주시면 좋겠네요. 1661-6595번입니다. 1661-6595번. 다시 한번 1661-6595번. 이쪽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1661-6595번입니다. 자, 마이클 제거 밴드의 Let's All Chant. 잠시 듣고 가죠. 2,500만 수도권 청취자들의 살맛 나는 오늘 하루를 위해 수도권 투데이가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꼭 알아두어야 할 수도권 핫 이슈를 쉽고 재미있게 들여다보는 투데이 포커스. 도로 위에서 느끼는 기쁨과 고충, 우리네 살아가는 이야기까지 청취자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보는 운수대통 만사형통 통통 메시지. 21세기 꼭 배워둬야 할 중국어를 쉽고 재미있게 익혀보는 다 함께 중국어. 그리고 서울, 경기, 인천의 중요한 행정 소식을 가장 발빠르게 짚어보는 수도권 행정 탐방까지. 똑소리 나는 수도권 라이프를 원하신다면 지금 듣고 계시는 94.5MHz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매일 아침 9시 10분 놓치지 마세요. 아참, 수도권 투데이의 문을 두드리고 싶은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지금 주저하지 마시고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샵 0945, 우물정 0945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수도권 투데이는 청취자 여러분과 늘 함께하고 있습니다. 평일 오전 9시 10분 94.5MHz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꼭 기억해주세요.
수도권이 콕 집은 오감 만족 지역 축제. 자, 오감만족 지역 축제 오늘 군산 서천 금강 철새 여행 축제를 연결합니다. 시민보 위원장 연결돼 있어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자, 어떤 축제인지 간략하게 소개해 주시죠. 예, 그 시베리아에서 날아오는 가창오리를 주로 하는 생태 축제라고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이 뭐 철새 축제인데요. 철새는 어떤 것들 만나볼 수 있나요? 네, 가창오리가 제일 많이 날아오고요. 예. 예, 최근 이제 우리나라 주변에서 날아온 새들로서 그 청소년, 특히 그 어린아이들한테 교육적인 그런 그 성격을 많이 가지고 있는 자연 위주의 축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뭐 가면은 뭐 특별하게 준비된 행사 같은 것들이 있나요? 이제 뭐 학생들을 주로 하는 대선하는 그 철새 모의주라든지 예. 그런 가창오리 가까운 데서 관찰하기라든지 또는 그 군산만이 가지고 있는 철새 조망센터 내에서 여러 가지 그 생태 교육한 프로그램이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예. 자, 그리고 저희가 지금 이제 상방송 중인데 연결이 좀 지연되면서 여기서 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그러세요? 예. 군산과 서천 같은 경우는 금강 사이에 두고 뭐 해수 유통과 어로 구역 설정 등으로 뭐 갈등도 굉장히 심했었는데 이런 어떤 축제들 잘 정리가 될 수 있을지 한번 지켜봐야겠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그거는 듣죠. 작년부터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예. 축제를. 예.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십시오. 예, 시민보 위원장이었습니다. 알렌 파슨스 프로젝트의 암모니아 에비뉴 오늘 끝곡으로 준비했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 돌아오겠습니다. 정병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